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정진아님의 가을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골목길 걷는 동안 내 등에 엎인 가을볕, 동생 숨결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고 아랫목 할머니 품처럼 시리 넣게 감싸주고. 어떻습니까? 내 등에 따뜻하게 쌓이는 가을볕이 느껴지십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와 달리 낮에 등에 내리는 가을볕은 기분 좋게 따갑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부는 바람은 우리의 감수성을 막 자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외로움과 있어도 허전하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바람이 붑니다. 생각을 실어오는 바람이 부는 지금은 10월입니다.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를 골라봅니다. 먼저 나희덕 시인의 그런 저녁이 있답니다. 그런 저녁이 있다. 저물 무렵 무심히 어른거리는 개천의 물문이며 하늘 한 구석 뒤엉킨 하루살이 때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 한다. 뜨거웠던 대지가 몸을 식히는 소리며 바람이 푸른 빛으로 지나가는 소리며 뚝방의 꽃들이 차마 입을 다무는 소리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들으려 한다. 어둠이 빛을 지우며 내게로 오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도 둥글게 새겨 넣으며 가만히 거기 서 있으려 한다.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 하나 옹이로 바뀔 때까지 예전의 그 길 이제 끊어져 무성해진 숲을더미 앞에 한양 서 있고 싶은 그런 저녁이 있다. 네, 저녁 무렵이라든지 바람 부는 날이라든가 차가운 실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날, 사람들은 감상에 젖기도 하고 나희덕 시인의 시처럼 자연 풍경을 통해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저녁 무렵이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쉼터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을은 더 그러합니다. 부지런한 코스모스는 벌써 피었지만은 들판의 색깔은 아직도 푸르고 거리의 가로수는 여전히 쌩쌩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사람보다도 먼저 가을 거지에 나섰습니다.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잎은 짙고 푸른데 아침이면 인도에 아직은 살구빛 은행을 수북히 떨구어 놓습니다. 스스로 가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김춘수 시인도 능금이라는 시를 통해서 존재 본질, 자연의 경이로움을 말합니다. 능금,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 비할 것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이미 가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무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에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은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극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네, 이 시는 그리움으로 능금이 익어가고 가을 햇살로 충실해지는 모습과 그 능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존재, 본질이 있습니다. 능금은 요즘 사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과보다도 훨씬 작은 능금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요즘 사과는 품종 개량을 몇 번 거쳐서 맛과 향이 정말 좋은 과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맛있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그런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능금을 통해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경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능금뿐만이겠습니까? 한 송이 꽃에서도 스치는 한 줄기 바람에서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쓴 시가 또 있습니다. 샤메인 아세라파의 정원 명상이라는 시입니다. 고요한 연못이 되라. 너의 얼굴이 빛과 경이로움을 반사하게 하라. 잠자리가 되라. 조용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꽃봉오리가 되라.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무가 되라. 쉴 그늘이 되어주는 나비가 되라. 지금 이 순간의 풍요를 받아들이는 나방이 되라. 빛을 추구하는 등불이 되라. 길 잃은 이들의 앞을 비추는 오솔길이 되라. 한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되라. 바람이 너를 통과하게 하고 폭풍을 노래로 만들 수 있도록 비가 되라. 씻어내고 맑게 하고 용서하는 풀이 되라.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다리가 되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건너편에 이르는 이끼가 되라. 너의 강함을 부드러움과 자비로움으로 누그러뜨리는 흙이 되라. 결실을 맺는 정원사가 되라. 자신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사원이 되라. 영혼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절이 되라. 변화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달이 되라.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조약돌이 되라. 시간이 너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완성하도록 나뭇잎이 되라. 놓을 때가 되면 우아하게 떨어지는 원의 순환을 신뢰하라. 끝나는 것이 곧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네, 샤메인 아세라파는 영국인 어머니 그리고 스리랑카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인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다큐 작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연과 가까운 활동도 이 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에 나뭇잎이 되라. 놓을 때가 되면 우아하게 떨어지는 원의 순환을 신뢰하라. 끝나는 것이 곧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것에 때론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곧장 표현을 하는데 가을날의 풍경을 물씬 풍기면서 미지의 이상세계를 그리는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크게 자극하는 시가 있습니다. 신석정 시인의 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산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셔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염소 한가위 풀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셔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5월 하늘의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꾸엉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네, 주제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입니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구가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이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가을이 주는 이미지, 결실의 계절이 이상향인 것도 상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을 가슴 깊이 껴안아야 하고, 세 번째는 놓아줄 때가 되면은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벌써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놓아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소유를 넘어 탐욕의 갈증으로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말입니다. 들녘은 또 풍요를 빈들로 보여줄 것입니다. 바람은 사람들 품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2021년을 조금 더 꿈꿀 수 있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도 덜어놓고 조금 덜 부끄러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은 10월이라고 말입니다. 행복한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